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특별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통신팀입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의 강성골 위원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 문해력이 화두입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걸 이제 그 기능 국어라고 그래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좁게는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죠. 이 문장이 어떤 뜻이고, 어떤 맥락이고 이걸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저 스마트폰, 이 IT, SNS 세상에서 이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쓰고 있는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해력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봤죠? 문해력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문해력 테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서 자, 대관절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정확한 뜻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대관절? 도대체라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긴 하거든요. 정확한 뜻을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네, 이 대관절이라는 뜻은 요점만 말하건대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을씨년스럽다. 약간 어둡고 차갑고 음침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를. 자, 미덥다. 못 믿었다 말이야. 이제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정답은 믿음직하다입니다. 대두되다. 약간 대조하다랑 비슷한 느낌으로 비교하다 이런 뜻으로 유리되다. 유리가 들어갔으니까 유리랑 비슷한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망. 약간 내가 희망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가요? 이래. 이례적이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게 아닌가? 언어 사용 환경 자체가 이제 미디어 중심으로 완전히 중심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미디어는 영상 중심이고 탈 텍스트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접해지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와 함께 결합된 언어 사용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있고 언어 표현이 있을 때는 서로 상호 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뜻을 몰라도 대충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미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려는 성향이 많아지죠. 따라서 어휘력이나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읽고 쓰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요즘이 저 터치와 클릭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빠르고 짧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이런 게 이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고 어렵고 진중하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한국은 2009년 분석 대상국 중에서 읽기 평가에서 1위를 차지를 했지만 2018년에는 5개국 중에서 4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은 복합적인 글을 읽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이 문장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 축자적 의미 표상, 이 부문에서의 정답률이 지난 9년 사이에 15%포인트 하락해서 5개국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거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 참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학생들도 다 이 저 스마트폰 보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도 이제 뭐 태블릿 PC를 보급한다. 이렇게 아주 이제 IT 세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딱 텍스트 활자 매체를 접하게 되면 이게 이물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래도 텍스트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점점 부정적이 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요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요리책을 보고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현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보고 요리 방법을 익힌단 말이죠.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텍스트와 멀어져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중심의 요즘 매체 소비의 그런 형태가 국어 교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행위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잖아요, 다. 근데 평소 우리 생활은 디지털이 거의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갈 때 당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색하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IT 트렌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의도적으로라도 특히 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80% 정도는 디지털, 20% 정도는 아날로그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이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또 고취시키는데 좋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비율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상당히 설득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또 이 문해력이라는 건 독서를 통해서도 많이 개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문해력, 또 독서량이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2021 문학실태 결과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 국민 43%가 이 문학독서 경험이 있고 평균 문학독서량이 2.3권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국민 10명 중에 4명만 문학책을 읽는다는 건데요. 이 위원님, 요즘 정말 이 종이로 된 책을 읽는 사람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요즘 심지어 그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폰이죠. 그래서 이제는 폰을 보는 그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이 책, 독서,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여전하지 않나. 또 이것이 소중한 측면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는 이해 어휘가 있고 표현 어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알고 있는 이해 어휘의 양이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양보다 상당히 많은데 바꿔 말하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좀 꺼내 쓰고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내가 알고 있었던 어휘를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과정. 쉽게 말하면 정말 저희가 본질로 돌아가서 독서만이 저희가 어휘력과 문해력을 계속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이 피사 주기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읽기 영역의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점 문해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책 읽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 문해력이 화두가 된 거는 참 지금 다행한 일이에요. 더 늦기 전에. 저는 그 말 멋있더라고요.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상상력과 관찰력, 꿈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매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든지, 네?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영화를 권해요. 영국 영화, 독일 영화, 프랑스 영화, 이탈리아 영화, 스페인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예술 영화 이런 거 많이 보고 그걸 꼭 기억할 만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이걸 내가 말과 글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글쓰기 말하기에 좀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그 독서라는 걸 꼭 이런 책을 꼭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또 여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부담감이 줄어들고. 단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꼭 말하기나 글쓰기에 써먹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달리 느껴지죠. 제가 뭐 이제 책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말과 글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활자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런데 책이라고 규정 짓지 말자 이거죠. 네? 신문, 네. 네. 오프라인 신문, 그다음에 잡지, 시집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걸 좀 틈틈이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다양하게 독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문해력을 통해서 우리말 쉽게 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